이사장, 설립이사장이 학교 교육 철학을 설명하는 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우리 학교는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연유로 이런 학교를 만들었고 또 여태 어떻게 키워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를 좀 들어보는 게 여러분이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낼 건가 말 건가 하고 결정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세월 참 오래도록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상 짧게 한번 보고 퉁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걸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영상을 볼까요? 네. 글로벌 선진교육 공동체의 학교 설립 운동은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기업 부도, 대규모 실업 사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 시장의 붕괴를 바라보며 국가 위기 사태를 자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 균형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시작된 조기 위협 붐과 이로 인한 기러기 아파의 양산, 과도한 외화 유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화 대안학교로 시작됐습니다. 방학 때마다 단기 과정 원어민 영어 캠프를 개발하여 1998년부터 시작된 캠프는 EMC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GVCS는 2003년 음성 캠퍼스, 2011년 문경 캠퍼스, 2015년 미국 캠퍼스, 2020년 세종 창익 캠퍼스가 설립되어 국제화 교육 중심의 글로벌 선진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든 캠퍼스는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각 캠퍼스의 교육적 특성은 뿌리 깊은 영성교육, 글로벌 혁신교육, 스팀 창의 융합교육, 태권도 상단 의무 취득, 독서 200 인증제, 7학년 의무 영어 연수, 의무 국제자원봉사 활동, 절대평가제도, 학교 부모제도, 스마트폰 사용 제한, 크롬북 활용 등이 학교의 특징이자 자랑입니다. 각 캠퍼스는 글로벌 교육 특성을 구현하기에 알맞은 각종 실험실, 특활실, 체육시설, 채플, 다목적실, 기숙사 등 최고의 글로벌 교육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졸업생들은 해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대학을 필두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로 진출하여 세계 유수대학으로부터 엄청난 장학금을 받으며 진학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 7년 동안 미국 캠퍼스로 사용하던 펜실베니아 캠퍼스는 2022년부터 메릴랜드주의 브로드폴딩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합병함으로 미국 현지 학생들과 어우러진 GVCS 브로드폴딩 미국 캠퍼스로 새 출발하였습니다. 언어 습득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7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미국 GVCS 브로드폴딩에서 연수하며 청해력, 구사력, 문해력의 탁월한 기초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교육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로 인하여 지구촌이 복음으로 더 밝고 맑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숭고한 유경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에 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본국리에서 개교를 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음성 캠퍼스로 가는데 그 음성 캠퍼스 처음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교가 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되게 기자들은 뭐 다 가보잖아요, 여기저기. 사실 뭐 우리가 굳이 또 다른 학교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럴 여유는 없는데 좀 부끄럽게도 하여튼 기자들은 글로벌 선진학교가 꽤 괜찮은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왔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지금 졸업생들이 한 2,000명 좀 더 넘게 배출이 됐는데, 이제 학교 처음 개교 초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런 인재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키운다고 막 얘기했는데, 막상 키워놨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첫 입학생들이 87년생이니까 지금 거의 40다 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도 좀 놀라운 거예요.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처음 같이 다 시작했었는데 그때 애들이 뭐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온 애들 같이 그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아주 정말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은 이렇게 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입장을 만들어준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왜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가 하는 건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IMF 때 우리 기업들이 속절없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인재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헐값에 넘겨줬다가 도로 사들일 때는 또 몇 배씩 주고 도로 사들이고 이런 그 정말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국내에서만 통하는 그런 인재 말고 국내에서 뭐 스카이 갔다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인재 말고 진짜 세계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마구마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 굳게 먹었고요. 또 북한 지금도 보세요. 북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속이 타서 미칠 지경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으로 같은 말을 쓰고 똑같이 생긴 그 동포들을 누가 도대체 뒤집어서 그 독재 체제로부터 끄집어낼 거냐. 이건 인재로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완전 해방시키고 정말 한반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우리 남한만 가지고도 지금 세계 탑10이 됐는데 남북 합해 놓으면 뭐 거의 최강 파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학교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립학교라고 하잖아요. 공립학교가 제가 뭐 교육하려니까 이제 전 세계 거의 뭐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 공립학교가 참 괜찮아요. 우선 시설도 좋고 또 우리나라만큼 그 사회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교사하는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선생님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쁜 교육 문화하고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손발 다 묶어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봤어요? 그 참교육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유, 많이 보셨네.
그래도 글로벌 선진 교육 관심 가지려면 그런 거 한번 봐줘야죠. 네.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 뭐 아주 속이 시원했는데 어떤 건 좀 과장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교육 체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 너무 속절없이 기다려야 되고 세월 다 가버리고 애 다 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이제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시작한 건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학교가 커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마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뭐 왕따 그런 거 좀 있나? 여태에 있나? 아직도 있어? 그런 거 없지? 없대잖아요. 없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안전지대이고 또 뭐 학교를 안전하려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학교는 안전하면서도 배워야 할 걸 다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껏 배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 학폭당했다는 게 이게 올해 그 헤드라인이거든요. 학폭당했다. 11년 만에 최대. 언어, 사이버, 성폭력. 이제는 옛날처럼 주먹질하는 폭력 말고 희한한 폭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중학교 애들 데려다가 기숙사 생활 시키는 건 이건 정말 힘들어요. 김정은이도 걔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데 그 중학생들만 잔뜩 가다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학교가 폭파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힘든 중학생들을 기숙사 생활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밖에서 걔네들이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면은 그나마 좀 낫다. 우리 지금 사회에 본 우리 그 학교 홍보대사들이 훌륭해요. 지금 몇 학년이죠? 11학년. 그 몇 학년 때 왔어요? 7학년 때. 여기 우리 학교 안 왔으면 조폭이 됐거나 그랬겠지. 그 기질이 있어 보이는데 뭐 딱 보니까 포스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저런 친구들은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면 바로 일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일진이 못 되고 이게 선진이 된 거예요. 선진 학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다가 뭐 그 전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던 것들이 엄청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동성애, 뭐 마약이니 도박이니 뭐 이건 그 전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던 건데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청소년들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했더니 6개월 이상 계속한 아이들이 19.4%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지금 박해가 심각한 건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학교는 뭐 이게 문경까지 와서 뭐 애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서야말로 참교육, 요새 뜨는 이 참교육, 여기 가능한 이런 학교 시설 환경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면은 뭐 세부적으로 여러 것들이 이제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되게 교육한다고 그러면 이 영양을 이제 키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양을 한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적 영양이죠. 두 번째가 건강 영양이고, 세 번째가 관계 영양이고, 네 번째가 변화 영양이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영적 영양인데, 되게 지적 영양에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뭐 요즘 AI가 다 해주는데 그까이 무슨 지적 뭐 하려고 자꾸 거기만 자꾸 매달려요. 그거 이용할 줄 아는 게 지금 필요한 거지, 그거 자꾸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 영양은 우리 학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천하 없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비실비실 앓다가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른 이때에 제대로 균형 잡게 딱 이렇게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분 잠깐 일어나봐. 두 사람 얼마나 균형 잡혀 있어요.
어디 군살 하나 없잖아요. 네. 군살 하나 없어요. 아주 그냥 쫙. 이게 앉아요. 네. 정말 이 친구들 깡다고 있고 뭐 건강하죠. 아까 이 체육대 하는 거 봤죠. 뭐 문경이 또 근성이 있어요. 지금 뭐 6년 이겼나 7년을 이겼나 내일이 그냥 막 이겨대고, 그래서 뭐 딴 거 못 가져가도 여기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요새 정신팀이 한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뭐 너는 개심치리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 기분 나빠요, 그런 애들 보면. 근데 우리 학교에는 보면 기분 나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맑고 밝고 그렇죠. 네,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 또 요즘 뭐 교회도 이게 겁나서 가겠어요? 아이 뭐 멀쩡한 교회가 2단이라고 그러고 3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판에 교회도 맘 놓고 못 댕기는 이런 세상에서 제대로 된 어떤 아주 건강한 영적 체계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거룩한 성령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임하도록, 심령에 임하도록 하는 이런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때에 여기서 우리가 그런 순수 신앙을, 성경적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건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뭐 똑똑해도 영적으로 비틀어지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관계 영향은 뭐냐면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요새 친구 잘 두면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거꾸로 가요, 세상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결국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결국은 정말 친한 친구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모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애들이, 여자애들은 다 권사님급이고 남자애들은 거의 장로님급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참, 이제 11학년이면 거의 안수집사급은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와도 좋다. 와, 나랑 친구, 오케이. 이제 이 정도 돼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변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면 이 사람은 항상 긍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어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 갔는데 이 사람이 딱 가니까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도 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데, 저는 우리가 길러내는 친구들이 어디 가면 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뭔가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역량은 가장 힘든 나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오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역량이 삶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삶을 만드는 원초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고, 가능하면 우리 학교에서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졸업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두 사람은 오늘 잘못 걸렸죠? 예.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 두 사람 다 눈초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건강성을 주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런 체육 행사들과 또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말 이렇게 여유 있는 관계 역량을 위해서 승부근성을 길러주고, 또 어떤 너그러움을 기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웨이터 룰이라는 게 있는데, USA 투데이에서 웨이터 룰을 소개하면서 대개 CEO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 중에 하나는 웨이터가 갑자기 나에게 음식을 쏟아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매니저 나오라 그래 하고 화를 내죠. 아주 쌍욕을 쓰면서. 근데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웨이터의 난감한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괜찮아, 안 그래도 이거 세탁소에 맡기려고 그랬어, 뭐 이렇게 좀 능청을 떨어가면서 그 실수한 사람을 위로 안아주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뭐
이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 4, 5년 내지 5, 6년 하잖아요. 그 기숙사 생활 5, 6년 하면 룸메이트 뭐 베레벨 놈들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11학년만 돼도 뭐 아무나 와도 아무 상관없잖아. 7, 8학년 때 막 따졌잖아. 뭐 찾아가가지고 엄마, 그거 하시나 부산서 왔는데 진짜 희한하대 하면서 막, 그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숙사 생활 한 5, 6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언어는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시대는 뭐 영어 이런 거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언어적 영향이 없으면 뭔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랭귀지 파워의 도표를 맵을 한번 보면은요, 빨간색이 이제 잉글리시예요. 랭귀지 파워에서 잉글리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차이니스가 아니고 스페니쉬입니다. 스페니쉬는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니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갖는 언어적 파워가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이니스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랭귀지 파워가 네 번째예요. 거기다가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쉬나 차이니스나 저먼이나 재패니스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더 해놓으면은 랭귀지 파워는 최고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제2 외국어도 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제2 외국어가 뭐예요? 독일어, 여기. 스페인어. 이게 스페인과 독일이 나란히 앉아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들도 일정 수준 하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럼 국제사회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어 잘하지, 영어 잘하지, 스페인어 잘하지, 독일어 잘하지, 그러면 뭐 국제사회에서 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창의 캠퍼스는 오늘은 넘어가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자원봉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구촌에 좀 어려운 나라에 계속 좀 가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숭고한 비전이라는 게 내가 뭐 잘하겠다, 내가 뭐 높아지기 이게 아니고 정말 지구촌의 그 신음소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솔루션이 되겠다. 그 지구촌의 신음소리를 해결하는 일에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사회할 정도면 보통 친구들이 아닐 텐데 이 두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지구촌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있죠? 없으면 여기 안 서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꽉 들어찰 때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고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화라고 하는 게 뭐 말만 국제화하고 뭐 영어 학원 다닌다고 국제화가 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뭔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글로벌 선진학교만큼 외국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어떤 교육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는 없을 거예요. 저희 학교에 우리가 또 주도하는 이런 수많은 행사들이 유럽에 남아메리카에 또 북아메리카에 아시아에 세계 대륙별로 다 가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영어를 활용하고 그 나라 언어를 활용하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인터내셔널 레이션스를 하는 이런 교육은 아마 글로벌 선진학교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랭귀지 파워는 그렇게 그냥 뭔가를 할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역할을 할 때 더 향상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따가 아마 우리 교감 선생님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지금은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안 돼요.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라고 그랬는데 한 우물만 팔면 요새는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 체계를 연동시키고 연계시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이런 스팀,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진짜 인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아마 전국 최고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전부터 스팀 베이스의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전국 대회를 다 휩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 그렇죠?
아마 전국에 있는 이 대한학교 중에서 스팀으로 돈 제일 많이 가져다 쓰는 학교가 글로벌 선진학교 중에서도 문경 캠퍼스죠.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키우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미네르바 대학 뭐 150대 1, 100대 1 이런 거 뚫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학교의 하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국제 교류 행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런저런 국제 교류 행사들이 아주 많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영역이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독서를 통해서 얻은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들이 총합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200권은 좀 읽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을 한 200여 번 다 가까이 읽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학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 세계 학교에서 약속받는 장학금의 수가 올해도 보니까 537만 달러, 한화로 약 72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제 이 정도의 장학금을 약속받으면서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재를 평가할 때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태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똑똑한데 태도가 영 꽝이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일단 눈치는 구단이죠. 딱 보고 어디 서야 할까, 어느 쪽에 줄 서야 할까. 이게 눈칫밥만 몇 년을 먹다 보니까 그냥 눈치가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은 뭐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살아남을 거려. 그렇죠? 뭐 해병대 가도 뭐 해병대 껌이지 뭐 그 정도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당당하고 어디 가나 딱 봐가지고 쫙 제자리 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위아래가 있고, 대개 이제 요새는 뭐 위아래를 요구하면 자꾸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위아래도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뭐 선배 또 후배도 있고 또 적절히 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순응하는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멋진 태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한 애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그러다가 인턴십을 가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이들에게 그런데요. 졸업하고 꼭 우리 회사로 와라. 그리고 너 같은 애 있으면 또 데리고 와라.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학부모가 되면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간증만 또 제가 쫙 이제 해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학교 교육이 참 멋지다. 근데 애들이 또 감성도 중요하잖아요. 인생 살아가려면은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예술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의 1인 1학기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매년 하는 이 예술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프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시골에 있어서 이 진가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 예술제는 진짜 프로 이상의 모습이에요. 학교를 앞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 학생을 지금 저희가 한 3년 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학생이 우리 학교에 유학을 올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이제 지금 14명이 외국인이 와 있는데,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한 50여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 친구들하고 하여튼 말을 하면 걔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니까 영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몰입 환경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내에 1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미국 아이들도 지금 여기 몇 명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영어권 아이들은 영어 배우는데 시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엄청난 결과를 낼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오히려 미국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역유학을 많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우리 학교의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최저학력 보장제라는 걸 해요. 최저학력 보장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학교 생활을 너무 엔조이하고 행복해하고 최고의 학교라 그러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다 잘하는데 공부만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수렁에 빠지니까, 그래도 이게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이게 발판이 되는 대학을 가는데, 그걸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올해부터 최저학력 보장제라고 그래가지고 달달 볶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뭐 안 볶아도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괜찮겠지만 볶아야 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님들에게 얘기를 보니까 엄청나게 볶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공부가 좀 안 되거나 안 하는 애들이 몇 명 껴있으면은 분위기 되게 나빠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달달 볶이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학교가 계속해서 최저학력 보장을 해서 최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베이스를 잘 만들어 갈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음성문경이 아주 경쟁적으로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여기 문경은 경북 교육청에서 8천만 원을 줬다 그랬나? 얼마 줬다 그랬지? 3천만 원. 내가 잘못 봤네, 숫자를. 하여튼 이 시도 교육청에서 조금씩 시설 개선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실험실이라든가 또 스마트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의 이런 교육시설 환경을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음성 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 우리가 보통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학습정보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학습정보실을 아주 완전히 그냥 스마트하게 꾸며놨더니 학생들이 카페보다 거길 더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아이들이 그냥 도서관을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문경은 그전부터 많이 갔었죠. 음성은 요새 간대. 문경은 그전부터 이제 갔다고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 분야의 사회에 나가서 이제 특정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한국의 의과대학을 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워낙 그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이제 미주나 뭐 유럽의 학부 프리메드 과정을 하고 돌아와서 의전원을 해가지고 전문의가 된 친구들이 10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그 의과대학들이 의전원 제도를 거의 없애고 차병원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되기 쉽지 않죠, 한국 의사가.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은 뭐 방법은 하나 있는데, 외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가고시를 보면은 이제 한국 의사가 되고, 또 그걸 이미 미리 선행했던 학교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지금 뭐 교장님들이 계속 이제 이 의과대학들을 방문을 해서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는 이제 몽골 국립의과대학,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호주의 커틴 의과대학, 유럽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의대, 폴란드 우치 의대, 체코 찰스 이 의대, 독일 함부르크 다그머스 대학, 이탈리아 파비아, 불가리아 플레이븐, 이런 학교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학교들은요 너무나 학비가 싸서, 여기 이제 이탈리아 파비아 같은 데는
1년 의대 학비가 500유로밖에 안 돼요. 100만 원도 안 돼요. 합격만 하면 외국인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혹시 뭐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내면 되고, EU는 나라가 달라도 의사가 되면은 EU에 있는 모든 나라에 가서 의료 활동할 수 있는데, 다만 의료 활동하는 나라의 그 언어만 일정 수준 해주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특성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 의료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파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이미 이제 첫 의대를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문경 캠퍼스에는 아예 바이오 사이언스 트랙을 바이오 메디컬 트랙으로 전환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도전을 이제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아다시피 이제 문경 캠퍼스는 IT, AI 트랙이 있고 또 디자인 트랙이 있고, 최근에 주니어 사관생도 과정이 생겼어요. 주니어 밀리터리 아카데미인데 아마 따로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저는 지금 외교, 국방, 안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사관학교 졸업해서 단순히 이제 군 장성보다는 뭐 외교, 안보 쪽으로 역할을 해도 엄청난 국제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대개 이제 사관학교는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뭐 용돈을 거의 봉급 수준으로 주잖아요. 모든 그 의복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해주고, 또 재학 중에 만약에 이제 외국에 있는 사관학교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가면은 다 국비로 무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관학교를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 영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학교 졸업하면 그까짓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교 졸업한 애들은 사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싹쓸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사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애들이 못 견디고 많이 나간대요.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기숙사 생활 힘들어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가지고는 다 모범사병 표창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게 견뎌낸 아이들은 뭐 어떤 훈련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뭐 능히 이겨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외교, 국방, 안보 쪽에 인재를 키우는 데는 우리 학교가 한몫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주니어 밀리터리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일반 교과 끝나고 하루에 2시간씩 특별 교과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트랙은 축구, 야구, 태권도가 있는데, 특별히 축구팀, 야구팀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했는데, 뭐 아주 축구팀 같은 경우는 금강대기 우승도 하고, 야구는 9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 11명으로 경북을 제패하기도 했어요. 전국대 32강까지 갔다 16강에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고등학교는 투수가 이게 투구 제한이 있더라고요. 한 투수가 계속 몇 개까지 못 던지는데 11명밖에 선수가 없으니까 투수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32강까지는 던졌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못 던지니까 32강, 16강전에서 뭐 외야수가 던졌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콜드 게임으로 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하면서도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문경 출신 이 축구부 아이가 이제 뉴저지 주립대학을 갔어요. 축구로, 선수로. 미국의 뉴저지 주립대학이 라커스라는 대학인데, 거기 가서 얘가 3학년까지 선수로 뛰다가 다쳤네. 축구 선수가 다치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가지고 축구 안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거기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해서 지금 젊은 CEO예요. 매출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봄에 가서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뭐 아주 GBC에서 자긍심이 막 뿜뿜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뭐 태권도만 줘서는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시켜야만 이렇게 뭔가 이게 하나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넘어갈 수 있다. 맞죠?
아니, 뭐, 딴 생각하시나? 왜 이렇게 답이 없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스포츠를 하더라도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은요, 최근에 뭐, 미인가 학교도 급증하고 학령 인구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야, 이게 너 시골까지 오겠나, 아이들이. 뭐, 서울에 미인가 학교, 국제학교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우상향에 계속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뭐 굉장히 이제 단속하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뉴스 한 꼭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식 학교가 아닌데 학교처럼 운영하는 건 불법인데요.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갑자기 귀국하게 된 A씨. 국제학교에 두 자녀를 보냈습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에도 교육과정과 수준 모두 기대 이하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영어가 안 되시는 한국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외국 학교에 대한 실정을 아셔서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걸까? A씨 자녀들이 다닌 곳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입니다. 정식 학교가 아니어서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가 전국에 단 7곳밖에 없고 자녀의 외국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부모 수요도 커지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급증했습니다. 약 130곳 정도로 추정됩니다. 집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이제 통학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선택하기가.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불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폐쇄 명령이나 고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폐쇄 명령에도 운영을 계속하면 내년부터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3천만 원이 최대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를 다 악마화시키고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순기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이제 인가 학교로서 그동안의 교육적 검증을 충분히 받았고, 또 저는, 이 나라에서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글로벌 선진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에요. 자칫하면 이런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국제화 교육은 잘 받겠지만 국적 없는 교육이 돼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가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우려가 되는 거는 교육이 굳이 너무 진보적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정치 이데올로기야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만큼은 너무 그렇게 진보적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컨대 이제 요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남자 될 수 있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데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되게 깜짝 놀라죠.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선생님이 그랬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저녁에 아들 녀석이 오더니 아빠 나 여자 될 수 있다는데? 나 여자 돼도 괜찮겠어? 이러면서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또 부모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면은 딸애가 그러는 거죠. 엄마
엄마가 혼내면 신고하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갈 게 있나? 저는 이미 유럽에서는요, 젠더 퀘어 운동이 비판당하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유럽 중심으로 3, 4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 그걸 허용한 결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오히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 가치를 분명히 교육해야 되겠다.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사명감을 갖게 되고요. 또 지금 이제 영상물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보면은 흔히 말하는 브레인 롯이라고 그러죠. 뇌썩음.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 특히 이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동영상을 보는 평균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돼요. 그래서요, 지금 정신의학과의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요, 사실상 사람 노릇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5년 동안, 6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었다는 거. 잘못하면 전두엽이 다 썩어 내릴 뻔했는데 여기서 이 푸른 공기 마시면서 소똥 냄새 맡으면서 자연과 함께 얼마나 건강한 두뇌로 리프레시가 됐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온 여러분, 우리 학교는 교육으로 장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학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부모가 되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글로벌 협동조합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학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하면서 비용은 낮추는 그런 어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쭉 학교 돌아보시고 우리 학생들의 모습도 보시면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를 보러 온 분들이 아니라 학부모와 우리 학교 리더십과의 관계로서 동역하는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